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빈집이 벌써 200만 가구를 훌쩍 뛰어넘고 있으며 3기 신도시와 기타 200만 가구 분양하고 다주택 잉여 매물까지 포함하면 무려 1천만 가구가 남아돕니다.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다주택자와 특정 법인에게 주택이 쏠려 있는데, 문제는 신도시 분양 때마다 집이 남아돌면서 집값이 대폭락하였는데, 이번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에 최소 50% 이상 거품이 빠진다는 점입니다. 인구가 급감하면서 집이 남아도는데 자꾸 지어대기 때문에 틀림없이 2, 3년 안에 난리가 날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꼭 보십시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빈집 1천만 가구 매물 홍수 정말 엄청납니다. 5억이 1억, 미분양, 떨이분양. 여기 보면 지금은 쭉 줄 서 있겠지만 이 집 이렇게 남아두는데 분양을 해봤자 2명 덜렁 줄 서 있네요.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서울과 세종 집값 하락은 전국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 수도권의 중심은 서울, 지방의 중심은 세종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작지만 강하죠. 자, 서울이 빠지니까 경기, 인천 잘 나가다가 결국은 0% 근처까지 왔고, 실제 실거래는 90% 하락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 한번 보자고요. 세종 빠지니까 어때요? 빠진다고 제가 화살표도 해놨잖아요. 자, 대전, 충청 역시나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됐어요. 대전, 강원도,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울경 쪽 사실상 시세가 0.00 이렇게 막 간당간당 하는데 역시 80%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소도시는 조금 신고가도 찍는데 광역시는 이미 90% 이상 하락 거래예요. 자, 이제 연도별로 부동산이 폭락할 소지가 지금 많아요. 작년에 지금 분양 공급 시작했죠. 3기 신도시. 대출 제한, 금리 인상. 어때요? 이것 때문에 10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자, 올해는 어떤 문제 때문에 떨어지느냐? 아마 이제 새 정부가 정책을 강화할 거예요. 그리고 분양 공급 계속 늘어나고 대출 제한, 금리 인상은 아마 세트로 계속 풀었다 강해졌다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금리는 계속 지속될 거고, 이러면 당연히 3월 이후에 여름에 반등, 이제 선거 때문에 반등하느냐 안 하느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3월 이후 대선하고 여름 때 반등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만 큰 틀에서 얘도 대세 하락으로 이미 진입했다고 보여져요. 23년 이때는 이제 매물이 급증하겠죠. 미분양도 증가하고. 왜냐, 3기 신도시 입주가 막 계속 쏟아지는데요. 분양도 계속 이어지고. 다주택자, 법인들 지금 매물을 못 털어냈어요. 이 사람들 경매당하기 때문에 매물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2006, 7, 8, 9년 이때도 다주택자 또는 3040 이분들이 하우스푸어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집값이 폭락한 거예요. 이번에는 더 위험합니다. 24년에도 규제 완화, 이제 24년을 저는 바닥으로 봐요. 25년이나. 규제가 하나씩 없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입주 물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매물도 급증하고, 미분양 당연히 증가하고, 분양 공급 이런 것들 때문에 폭락이 본격화로 진행되죠. 규제 완화라는 것은 세금도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전매 제한, 청약 이런 제도, 실거주 제도,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완화돼 버립니다. 25년 역시 계속 규제 완화, 입주 물량, 매물 급증, 미분양 증가 계속 아마 24년부터 26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요. 계속 이어지게 되면 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대략 한 26년을 바닥으로 본다면 부양책, 여기에 입주 물량, 매물 급증, 미분양 증가. 부양책은 뭐냐? 미분양 5개 잡아도 양도세 안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알파 요인을 주는 거예요. 집을 잡는 사람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 2012, 13, 14년에 했잖아요. 자, 이제 집값 폭락 핵심 요소 3가지. 지금 일본은 1991년 일본이 거품이 터질 때 91년에 자, 가계 플러스 기업 부채, 특히 이 기업 때문에 터진 거예요. GDP 대비 약 180% 정도 됐었어요. 자, 우리나라 보실래요? 2007년 버블. 자, 미국입니다. 미국 2007년에 미국 터졌잖아요. 그때 가계 플러스 기업이 GDP 대비 164%인데도 이 가계 부채 때문에 터진 거죠. 우리나라 현재 보세요. 가계 플러스 기업 부채가 무려
GDP 대비 220으로 일본,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터져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제조업이라든가 펀드멘탈이 강해요, 이게. 그래서 버틸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제 공급 과잉, 주택수가 넘쳐나는데 또 200만 채 신도시 및 택지지구 지방 공급 서울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구는 감소돼요. 특히 생산 인구가 줄고 출생아, 1인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가구가 늘어나니까 좋다?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매수 여력이 별로 없는. 그 다음에 쏠림 현상. 지금 우리나라는 특정인들, 다른 나라하고 달리 특히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 법인들한테 너무나 이렇게 집이 쏠려 있어요. 폭락장에는 이 사람들이 토해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대적 거품. 서울 도심이 세계 2위랍니다. 우리나라도 10위권에 들어갔어요. 세계 나라 많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절대적 거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싸고 절대적으로 2013년 대비 자, 서울은 4.5억짜리가 지금 12억. 약 3배 뛰었음을 알 수 있죠. GDP 소득 대비 적정가는 서울 4.5억이 맞답니다. 그리고 전국은 2.5억.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서울 12억이에요. 전국 대략 한 6억 정도 해요. 5, 6억 정도. 자, 어때요? 지금 2배, 3배 이상 거품이 심하죠. 매물 홍수는 1천만 가구 난리가 납니다. 진짜 1천만 가구가 어떻게 되느냐. 분양 공급 200 플러스 다주택. 어차피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잉여잖아. 잉여 남는 거 해가지고 1천만 가구예요. 자, 200만 가구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127, 추가 신도시 및 서울 공급 기타 73만 호. 어마무량하죠. 다주택 매물 800만 호인데 다주택자 640 플러스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 200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합치니까 1000만 가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 2, 3기 신도시 플러스 택지지구 폭탄 물량 한번 지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서울입니다. 경기도 진짜 높죠. 서울의 약 20배. 자, 이게 바로 2기 신도시 택지지구인데 거의 뭐 한 40군데 되죠. 이거 이미 지금 입주했어요. 엄청난 물량. 자, 3기 보세요. 3기도 번호가 40번까지 있고요. 추가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있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기, 2기,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해가지고 거의 한 150개가 넘을 텐데 앞으로 분양도 안 한 얘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거기에다가 매물폭탄, 다주택 매물폭탄은요 2012년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증가했어요. 5채 이상 다주택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왜? 다주택에 대해서 너무 두드러 잡지를 않았어요. 특히 보유세를 세게 때렸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양도세를 때리다 보니까 자꾸 매집을 한 거야. 징벌적 세금 버티기 힘듭니다, 앞으로. 그리고 폭락장에 제가 보기에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갭 투자 많이 한 다주택자들. 상승기에 집값 폭등 원인이지만 폭락기에는 하락이 원인이고 임대주택 사업자들. 그동안에 제일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이분들이죠. 2017년 이후 어떻게 임대주택 사업 160만. 그리고 이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소 하잖아요. 이 매물 잠김이 심화됐는데 이제 말소 끝나게 되면 물량이 한꺼번에 터질 거예요. 임사아파트 이미 폐지됐죠. 만기 도래하면 이제 폭탄이 됩니다. 법인 매물, 법인은요 최근까지 막 지방 싹쓸이 했어요. 지방에 1억 미만은 법인들이 쓸어 담았다고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투기할 동안 뭐 했을까요? 2018년 이후 폭발적 증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더군다나 세금까지 전략을 했어. 이게 투기를 하는데 도와준 거예요. 아무튼 뭐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집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끝물에 잡은 이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들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신도시 분양 때마다 꼭 사단이 난다고 했죠. 여기 1기 신도시 잘 보세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87년에 발표돼갖고 90년도 언저리에 1기 신도시 지금 여러분들 입주한 게 91, 92, 93 그러잖아요. 1기 신도시들. 또 택지지구 포함해가지고 폭락하는 거 보세요. 여기 쭉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거의 10년 가까이를 갖다 헤매고 있어요. 집이.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집이 부족하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다시 또 발표합니다. 그래서 언제 떨어지느냐. 자, 2006, 7년 폭등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계속 분양을 하는데 집값이 쭉 빠집니다. 자, 이 물량 때문에. 여기 보세요. 거의 8년부터 2040, 17년, 18년까지 2기 신도시가 이어진 거예요. 거의 검단도 2기 신도시에 해당되니까 진짜 길게 분양했네요. 아무튼 얘들이 입주하니까 이렇게 폭락한 거 보세요. 1기 때도 폭락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이제 3기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18년부터 시작
이제 발표가 됐는데 본격적으로는 21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폭락을 할 거 아닙니까? 왜? 22, 23년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자, 2021년부터 분양, 2023년부터 입주 폭탄 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집값은 더 뛸 것이다. 한번 보자고요. 이 막대 그래프가 입주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대략 2022년까지는 그렇게 집값이 조금 그 입주 물량이 줄어드네요. 그런데 분양 물량은 어때요?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얘들이 분양 물량이 주로 3기 신도시 택지지구인데 이렇게 늘어나면서 입주 물량 23년부터 보세요. 폭발적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결국은 얘들 물량 때문에 24, 5, 6, 7 이 중에서 사단이 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혼 10년차 부부는 주택의 주요 수요층이에요. 집을 매수하는데 가장 월급도 세고 돈도 있고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게 바로 10년차 부부인데 서울 집값 보세요. 이 파란색. 예전에 보니까 2000년도에 뛰었고 2006, 7년에 뛰었고 그 다음에 쭉 꾸준히 뛰었죠. 그래갖고 2022년 정점. 이게 노란 것은 10년차 부부예요. 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똑같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즉 10년차 부부가 늘어나면 집값도 뛰고 10년차 부부가 줄어들면 집값도 떨어지는데 22년 꼭지 찍고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0인데 그러면 당연히 폭락하겠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서울의 집값 실제 이건 다 실사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2010년부터 쭉 빠진 거 보세요. 이렇게 이 빠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미분양이에요. 서울이 무슨 미분양 그러는데 여기 미분양 여기 늘어나는 거 보세요. 언제까지? 2014년까지. 서울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다인데 거의 무슨 서울 그린벨트를 부숴가지고 신도시를 뭐 지었겠어요? 다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인데도 이렇게 망하는 거 보세요. 미분양 엄청나게 급증하죠. 자, 잡아서는 안 되는 부동산. 먼저 지방의 비싼 아파트가 제일 안 좋아요. 왜? 가격도 비싼 데다가 비싸니까 많이 떨어져요. 인구도 급감하고 산업체도 이전하니까 웬만하면 지방의 비싼 것들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피하자.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 외곽도 비싸다는 거 아시죠? 물량 폭탄, 폭락구 정체.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비아파트는 장기간 안 팔리고 안 뛰니까 잡지 말라는 거예요. 빌라, 오피스텔,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나죠. 나홀로 아파트,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200세대 미만은 아예 보지도 마세요. 2022년부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2022년 매매는 매수자 1월에서 4월 흐름 보면서 지금 현재 왜 3, 4월을 보냐면 대선이 있잖아요. 청약을 중심으로 금매는 판단하세요. 근데 금매 해봤자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 나는 꼭 실거주를 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한 3월달 정도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잡으시고 웬만하면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청약이 좋지 않을까. 자본금, 실거주 중심, 중저가 저평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라 이거예요. 매도자는 영끌하고 무리하게 갭 투자한 사람들 또는 내 것이 상승이 미미하다. 외곽에 있거나 아파트가 아닌 것을 갖고 있다. 내가 이게 못난이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 만약 판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쭉 내려놓으세요. 뭐 바로 팔리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4월 이후에 4월부터 6월까지 지자체 선거까지 한번 판단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잡은 사람들은 올해가 매도 타이밍. 물론 아파트 그냥 비싸더라도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 끌고 가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또 올라갈 텐데. 다만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 조심해야죠. 23년에서 17년 자 매수자 23년에 24, 5, 6, 7 흐름 보면서 바닥 시점을 잡아 나가세요. 만약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유망 아파트 급매예요. 특히 서울. 그리고 분양권, 미분양을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매도자는 바닥장은 피하고 상승장 정점에서 웬만하면 좀 상승장에서 가까울수록 이렇게 매도를 하라고요. 끝까지 끌고 가면 나도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도중에 파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대세 하락이면 좋은 아파트 갈아타기. 그리고 팔았으면 바닥장에서 팔았으면 꼭 갈아타야 돼요. 좋은 걸로. 지금 갈아타는 게 아니고 폭락장에 갈아탄다. 또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도 있어요. 1+1. 여러분들 지금은 다주택 뛰면 안 되지만 폭락장에는 다주택 돼도 뭐 나쁠 거 없습니다. 어차피 많이 뛰는데. 또는 주택 하나 잡고 하나는 뭐 분양권 미분양을 잡는다든가. 일본하고 우리나라 비교했더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집값이 올랐다가 이렇게 뛰었어요. 일본 보세요.
2021년까지 계속 빠지다가 요즘 와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일본은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일본에 약 서너 배 정도 든다. 아주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91년 일본 여기 거품 터질 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터졌죠. 자, 미국 2008년에 터질 때 이 정도 꼭지였어요. 우리나라 이미 일본 수준인데 폭락 안 했잖아요. 그럼 폭락하게 되면 진짜 위험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한일 빈집 추이. 일본의 빈집은 2020년 현재 약 한 20%. 즉 5개 중에 하나가 빈집이에요. 일본은. 엄청나죠. 자, 인구 1억 2,500이니까 뭐 대략 한 5천만 가구가 빈집? 엄청나죠. 우리나라 한국 빈집.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약 지금은 이제 여기 150인데 현재는 200만 가구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다주택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나은데 이제 다주택자들이 털어내게 되면 빈집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이거 생산인구 보세요.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이거 생산인구가 줄어드니까 집값 폭락하는 거 보세요. 이거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자, 막대 그래프 생산인구 줄어드니까 집값 폭락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생산인구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죠. 막대 그래프. 그럼 이제 집값 폭락할 일만 남았네요.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에요. 여기 0.8484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거 2020년이잖아요. 21년에는 0.72명. 상당히 지금 너무나 둘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10년만 지나면 확 달라집니다. 인구가 10년만 지나면 확 달라진다고요. 생산인구 줄지, 그 다음에 출생 줄지, 여기 보면 1인 가구, 자, 1인 가구만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는 주로 20대라든가 60, 70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움이 안 됩니다. 사이클을 봤더니 자, 서울은 2010년에서 13년까지 폭락했어요. 이게 0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울경 보니까 경상도 쪽 보니까 주로 지방 여기 오히려 서울 떨어질 때 서울 자 올라갈 때 떨어지고 떨어질 때 올라가고 여기 보시면 14년부터 올랐는데 얘들 보세요. 14년 오히려 15년 16년 이렇게 서울 떨어질 때 떨어지고 있어요. 서울 올라갔는데 여기들은 떨어지고 있죠. 반대로 이게 사이클이. 그러다가 20년 21년 이렇게 2년 동안 같이 뛰었어요. 둘이. 사이클이 지금은 이제 닮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전에는 어긋났는데 이제는 같이 가요. 역시 한 사람 덜렁이네요. 분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집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곳 분양은 좋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곳들 잘못 잡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 아파트가 다주택자에게 쏠리면서 매물 잠김 때문에 거품이 치솟고 집을 마구 지어대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유증은 반드시 집값 대폭락으로 이어지면서 헐값 줍줍으로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